보고 싶은 부모가 되는 방법입니다. 네,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께서 늘 보고 싶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도 잘 계신가요? 네.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네, 좋습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산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복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도 보면 어떤 자식들은 엄청 잘 찾아오는 자식들이 있고요. 어떤 자식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 자식들이 있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박상철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노년기가 됐을 때 외롭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거리하고 빈도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만나서도 가족끼리 별로 편치 않는 가족도 있고요. 만날 때마다 너무 좋은 가족들도 있죠. 네. 자, 그러면 옛날엔 외로움 적시기 위해 또 줄이기 위해서 친구 만나면 좋다. 뭐 아니면 정 안 되면 바람이라도 펴라. 네. 뭐 이런 얘기를 그건 좀. 어른들이 막 농담 삼아 이렇게 하셨었는데요. 예전에는. 정도요? 그러면 지금은 친구 너무 값지죠. 바로 법정입니다. 네. 거기다 우리가 무엇보다 그럼에도 간절한 건 역시 가족이죠. 가족이죠. 이 가족들이 우리가 알고 있죠. 가면 갈수록 족쇄라 가족이다.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나 평생토록 간절한 게 또 가족이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 알아두실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인생의 측면들과 관계가 있지만 특별히 나이 들수록 부모가 된다면 이 자녀들과 특별히 나이 먹을 뿐더러 늙어가고 있는 이 자녀들과 잘 지내는 건 노년기에 둘도 없는 행복이자 또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친구들 만나서 하는 얘기와 가족들과 만나서 하는 얘기는 깊이가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친구한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털어놓지 못한 부분을 가족들은 속내 이렇게 터놓고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가까운 관계. 근데 이제 옛날하고 시대가 정말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져서 옛날에야 자식들이 성장해서 부모를 부양하고 그 부모들이 나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나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은 자식들이 부양을 잘 하나요? 안 하나요? 잘 안 해요. 오히려 나라에서 이런 지원해주고 나라에서 저런 지원해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요새 나온 말이 셀프 부양이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부모가 알아서 살고 알아서 부양을 해라. 이런 시대가 도약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참 안타까운 게 가족은 흔히 혈연이다 이렇게 부르죠. 혈연. 그래서 핏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요즘은 핏줄에 그렇게 콜레스테롤이 껴요. 그런 것처럼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콜레스테롤이 많이 끼다 보니까 약간은 이 가족이 혈연이라고 하지만 핏줄이라고 하지만 그게 굉장히 약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교수님 참 답답하기도 여전하시네요. 해요. 어떻게 그런 비유를 생각하니까. 아니 그러면 요새 콜레스테롤이 낀데. 얼마 전부터 콜레스테롤 약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내 얘기네. 아니 네. 그러면은 콜레스테롤 혈관에서 가족계 혈연이랑 콜레스테롤 끼면 이거 제거하면 되잖아요. 이게 제거가 쉽지가 않은 게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이 가족의 관계라고 하는 건 약간 화석 같아서 네. 처음부터 단단한 게 아니고요. 서서히 단단해져요. 이렇게 서서히 단단해지게 된 연유에는 몇 가지가 있죠.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자주 못 보고요. 그쵸. 또 애들이 바쁘고 또 인생 살아가다 보니까 연락도 좀 뜸해지고요. 그리고 부모들도 생각해 보면 좋고 아름답게 아이들을 맞아들이는 가족이 있는 반면에 섭섭한 마음에 또 답답한 마음에 너 왜 이번 명절에 안 왔냐? 너는 왜 다른 집 옆집 봐라. 사흘에 한 번씩 오고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는데 넌 왜 이렇게 나한테 연락도 안 하냐?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또 요새 전화가 잘 터져가지고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가족들은 다음 명절 또 다음번 주일 다음번 달이 됐을 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안 오죠. 다음 생에도 안 올 수도 있어요. 다음 생에도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요즘 자식들 막무가내로 대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기 십상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늘 보고 싶은 부모가 될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정말 자식을 떠나게 만드는 최악의 부모 그 유형이 어떤 게 있는가? 3종 세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가면서 늘도록 잘 지낼 수 있을 것인가? 자식과 잘 지내는 방법 3가지 연속적으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효심 깊은 자녀, 그러면서도 괜찮은 자녀를 함께 좋은 세월 만드는 방법,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최악의 부모가 되지 않는 그 방법, 머릿속에 그림을 딱 그리면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제일 먼저 있는 자녀도 떠나가게 하는 비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나쁜 부모 유형인 거네요. 그렇죠. 네. 효심이 깊은 자녀도 섭섭해져요. 그런데 별로 내 부모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그나마 관심을 가지려고 하더라도 그 자녀를 떠나게 만드는 부모 유형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형 바로 비난하는 부모예요. 비난하는 부모. 자식들한테 요새 아직도 욕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아이고, 있어요. 상욕들 많이 섞어서 그냥 뭐 농담 삼아 하는 욕이 아니라 정말 개소, 말량, 소닭, 시비간지가 다 나오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들이 하는 말은 약간 그 예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완전 자꾸 이제 개가 자꾸 나오면 자식은 개가 되는 거고요. 소가 자꾸 나오면 그 자식은 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자식들의 행동이 비록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네. 부모가 자꾸만 자식들에게 이 못난 자식, 막 사는 자식, 못난 자식,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어머나. 이런 얘기 하시는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여러분 고운말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늙은 부모에게도 기대가 있어요. 그 부모가 나이든 나에게도 친절했으면 좋겠고 그쵸. 교양 있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고 네. 아름답고 멋지고 존경스러운 부모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상상은 언제든지 그런 기대는 늘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잊지 마시고 그 기대를 일정 부분 충족해 주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른 대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식도. 그러면 자식들이 이제 보세요. 이미 컸죠. 네.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하게 잘 키우셨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자식들이 이제는 흰머리가 성성하고 이제 탈모가 시작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 같이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른 대접 그만큼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 아이들 우리보다 훨씬 더 기계도 잘 다룹니다. 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보다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자식들이에요. 존경스러운 사람에겐 함부로 비난하지 않아요. 그렇죠. 존경스러운 사람에게 함부로 욕설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도 항상 집에서 움츠린 사람들은 밖에서도 어깨 못 펴요. 그러겠죠. 그러면 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어깨 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움츠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살길 바라죠. 펴고 살았으면 좋겠죠. 그거보다 예. 펴다부터 어깨가 뒤로 자빠졌으면 좋겠잖아요. 예. 아버지에게 혼나면서 성장한 자녀들은 상사가 한마디 하면 눈살을 찌푸리기만 해도 움츠립니다. 아버지 때 그게 있어요. 그럼요. 그 대상 관계라고 부르는데 이런 관계가 일종의 화석처럼 자리 잡아서 유사한 형태가 나오면 그렇게 내 고통이 다시금 일어나면서 움츠리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말할 수 없는 욕을 하고 비난을 했던 그런 성장을 가졌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그리고 또 나쁜 부모가 하지만 좋은 부모는 절대 하지 않는 바로 그 첫 번째 항목이 바로 비난을 멈추고 비난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부모가 비난하면 늙어도 그 자식은 비명을 지른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합니다. 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참 최악의 부모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부모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착취하는 부모, 갈취하는 부모입니다. 이거 없는 것 같죠? 네. 아니, 그래도 부모인데 그렇죠. 착취까지. 말이 너무 주는 게 강해서 아니라. 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부모는 늘 주는 존재인데 네. 아닌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내 심장, 내 췌장, 내 소장의 융털돌기까지 다 내서 주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능력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너무 요청하는 부모들도 있고요. 또 자식들이 부양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너는 왜 더 안 하지 않니? 너는 왜 나에게 이걸 하지 않니? 저걸 하지 않니? 하면서 사실은 마치 자녀들이 하는 그 역할들을 권리처럼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십니까? 모성애는
본능이 아니에요. 모성애는 말입니다. 많이들 본능으로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는 이 본능적인 요소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고정행위 패턴이라고 말을 해요. 고정행위 패턴이라는 건 일종의 이런 겁니다. 가시고기 같은 물고기는 빨간색만 보면 무조건 돌진, 빨간색만 보면 무조건 돌진. 가시고기가 이 앞에 있었으면 저한테 돌진하는 거예요. 빨간 옷 입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본능, 고정, 정해져서 거의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은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적 행동 특성이라고 불러요. 네. 그 얘기는 대부분은 이렇게 하지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 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모성애는 본능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선택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겁니다. 아. 힘들고 어려운지 알면서 우리는 5년, 10년, 30년, 50년, 100년에 이르도록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건 부모들의 선택인 거예요. 네. 자식들도 역시 효도도 선택입니다. 아하. 본능이 아니에요. 오.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부양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무조건 네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착취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마음에 있어서도 정서적인 착취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정서적 착취라는 게 있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서적 착취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착취다라고 이야기하면 돈을 뺏는 거 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이를테면 이 사람이 24시간 나를 돌보느라 꼼짝 못하게 하는 것도 착취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를테면 너 내가 병원 가야 되니까 이러고 하고 저거 하고 요거 하고 반드시 해야 돼라고 해서 일상을 꽉 묶어놓는 분들이 계시죠. 이건 전 엄밀히 말하면 정서적 착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영혼의 빨대를 꽂는 행위고요. 이미 성인이 돼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자녀에게는 뭐 해야 되는가? 요청하고요. 요청. 부드럽게 구하고 그리고 뭔가에 반응하면 고맙게 생각하시고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하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부모, 우리가 좀 피해야 될 부모가 바로 뭐냐? 엄살심한 부모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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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계속 이런 분들 계시죠. 아니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은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네. 사슴이야. 나는 요새 어지러워서 걸어 다니질 못한다 그렇죠. 이러시면서 그냥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자식이 가면 다시 서요. 그죠? 근데 물론 부모님들 아프셔요. 아프시고 오랫동안 사시면서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자식이 이걸 듣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만날 때마다 아프다, 만날 때마다 죽겠다, 만날 때마다 힘들다, 만날 때마다 난 이렇다. 그러면 잠깐은 연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살아가고 우리가 다 유병장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어쩌면 너무 아프단 말씀을 하시는 건 제가 볼 때 이들은 부모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어쩌면 환자를 만나러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내가 나를 돌본다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시면서 자식들이 올 때는 아프다 그러나 견딜만 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꼭 병원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명료하게 말씀드려야 자식과도 오래 사랑하게 될 것 같고요. 이런 표현과 이런 볼륨에 대한 조절이 어쩌면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더 바라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자녀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 되네요. 그렇죠. 비난하는 부모, 착취하는 부모, 엄살하는 부모 네.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저부터. 네네. 아니 근데 저도 지금 다 큰 성인이 된 아이들이 벌써 2명이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얘네들은 MZ 세대라 그러잖아요. 네네. 저희는 무슨 세대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때는 얘기하는 게 너무 이렇게 통하지가 않을 때도 있어서 얘네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사실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도 신세대였거든요. 그렇죠. X세대였고. 근데 더 신세대인 이 MZ 세대들, 그러니까 이 자녀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도 우리가 다 신세대였잖아요. 네. 지금은 다 흰머리가 성성합니다. 네. 요새는 우리를 라떼 세대다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라떼 세대. 라떼는 말이야. 이래서 라떼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아실 건 우리가 100세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올해 95세 되셨어요. 와. 3년 전 설날에 증손녀가 와서 절을 했습니다. 네. 왕할아버지 100살까지 사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날 전화하셨잖아요. 호선아 8년 뒤에 나는 가야 되냐.
와, 손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워낙에 많고 언제 돌아갈지는 우리도 아무도 알 수 못한 세상인데 네. 그렇다 보니 이제 우리도 아이들과 함께 50년, 60년, 70년, 80년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인 자녀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3가지 꿀팁 지금부터 좀 말씀드려 네, 볼게요. 네. 자, 우리가 사실 성인 자녀들과 소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일단 나타나질 않아요. 두 번째로는 뭘 만나야 뭐 좋은 말, 나쁜 말 할 텐데 아예 나타나질 않으니까. 두 번째는 전화하면 안 받고 문자하면 읽씹. 읽고 씹어버려요. 답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섭섭한 마음 많이 생기는데 네. 그러나 그런 차원에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섭섭해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 자녀들이 사실 바빠서 못 받는 거라면 참 다행이에요. 전화할 때마다 맨날 전화 받으면 그게 더 걱정이에요. 오히려. 그렇죠. 일하지 않고 바깥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처럼 들리니까 그게 더 걱정인데 요새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가고 피곤한 사회인지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아침에 5시나 6시, 7시 일어나서 저녁에 회식하고 뭐 야근하고 하면 보통 한 9시, 10시, 11시 이렇게 가기 쉽거든요. 잊지 마시고 자녀들이 전화나 문자 못 받는다 생각하면 아 얘네들이 열심히 살고 있구나.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고 생각하시면 있구나.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들은 너무 열심히 사나 봐. 아유, 그럼요. 이렇게 잘 살아줘야 우리가 또 용돈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전화 안 받고 그 카톡이나 문자 안 받아도 이게 그 답을 하실 때 네가 지금 바쁜 모양이구나. 나중에라도 전화 한번 꼭 줘.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그러면 왜 저기 애들이 이제 답이 없어서 그래도 이제 엄마로서 궁금하잖아요. 얘가 진짜 바쁜가 보다. 그래서 네. 이제 밥은 먹고 다니냐? 요새 바쁜가 보다. 잠은 잘 자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아우 난 이것도 머리가 너무 아프네. 이걸 잘 연락을 얼마의 빈도로 하는 게 이게 적정한 건지 적당히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 적당히가 뭔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너무 자주 전화를 하면 애들이 질려버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애들이 또 너무 전화를 안 받으면 생각이 들죠. 이게 나 무시하나. 이런 생각도 막 드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기다림은 원래 어렵고요. 또 지나침은 늘 침범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 알람 맞춰놔라. 시간 딱 정해서 이를테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저녁 8시 이때 알람을 해놓으라고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되면 무조건 저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전화 통화가 기냐?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다. 이 정도로. 그래서 물론 중요한 일이 생기면 오랫동안 통화하겠지만 3분 넘기지 않는 이야기로 너무 대단한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생존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바쁜 애들도 좀 살고 우리도 그 목소리 들으니 너무 섭섭하진 않고 그러다가 여러분 명절 되면 회포 쫙 푸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알람의 제목을 생존 신고 뭐 그렇죠. 이렇게 정해놔야 좋네. 빠질 신고. 아니 네. 근데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네. 또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또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대신에 네. 너무 연락하지 않는 거는 잘못입니다. 그러니 그래요? 그때는 꼭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자, 2번째 방법입니다. 사랑받고 늘 인정받고 존경받는 부모로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꿀팁은 바로 옆집 총각처럼 살기입니다. 네? 아, 뭔 소리예요? 총각처럼. 이게 네. 무슨 소리예요? 남처럼? 네, 이거 뭐 완전 남은 아니고 절반의 남처럼. 어? 우리 자식이라는 게 늘 친한 것 같지만 낯설고요. 어린 것 같지만 어른이고요. 알다가도 모르겠고요. 친한 것 같지만 멀리 있고 닮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네. 그러면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다채롭긴 합니다만 아이들이 쭉 커서 일때 아이들도 아니에요. 이미 성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세계를 가져가고 부모는 자기들만의 이름표를 따로 작성을 해서 그 이름표로 좀 살아가야 되는데 나이 든 부모들, 다 큰 성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이름은 바로 동반자입니다. 그래요? 동반자라서 동반자라고 하는 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실제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로 살아가고 그렇게 마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이게 아니라 입사동기처럼 살아가고요. 가장 가깝게는 이웃인 옆집 총각과 같이 살아갑니다. 협업하지만 지시할 수 없는 거고요.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그저 고맙게 가끔 보면 어떻게 인사하고 그리고 뭐 먹을 거 있으면 전해주고 그쪽이 나한테 잘해주면 땡큐이고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 버튼 좀 눌러주면 더 고맙고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어른 대 어른의 관계로 약간 섭섭할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거리를 두되 인격적인 존재로서 서로 머물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우리 방청객 어머님들 다들 아이고 그게 뭔 자식이야 막 이런 생각을 벌써 섭섭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집 아들도 이제 내일 모레 벌써 30인데 섭섭해요. 언젠가부터 제가 아들에게는 간섭과 조언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 대신 남의 집 아들들에게 잘해주고 그러다 보면 다른 집 아빠들이 우리 아들한테 또 뭔가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얘가 아빠 얘기는 안 들어도 다른 집 아빠 얘기는 또 잘 들어. 그러니까 그럼요. 우리 아빠가 하는 얘기는 잔소리인데 다른 집 아빠가 얘기해 주는 건 조언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자식들과 잘 지내려면 뭘 해야 되는가? 감탄하셔야 됩니다. 감탄? 우리가 옆집 총각을 만났을 때 옆집 총각이 이발을 해서 뭐라 그래요? 야 잘생겼다. 어우 깔끔하다. 말끔하다 하잖아요. 내 자식은 머리를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이게 뭐니? 또 안 하면 뭐가 다행이지. 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약간 감탄이 좀 덜한 경우가 많아요. 왜?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이 들수록 감탄하셔야 됩니다. 감탄한다는 건 그 고마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마치 신이 만들어 놓은 그 작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멋지다 하는 이 모습으로 나이 들면서 더 성장해가는 그 자녀들에게 감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열등감 없는 자녀로 성장하고요. 바깥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늘 눌려달는 이 자녀가 우리 집만 오면 난 살 것 같아. 우리 집만 오면 나보고 잘한대. 우리 집만 오면 막 탄성이 떨어져. 이런 집은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오고 싶죠. 오고 싶겠죠. 이렇게 아름다움에 탄성을 지르는 부모가 되면서 여러분들 자녀들과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나는 우리